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덕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왼쪽 차트 월봉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대추세를 벗어날 때는 황 대표가 늘 조심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한번 흐름이 깨져버리면, 큰 흐름이 깨지면 우리가 뭐 어떤 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주가잖아요. 주가 말 그대로 주식의 가격이니까, 가격이 흐름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는 있기 때문에 누가 던져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주가라고 하는 건 탄력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있다고 주가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악재가 불확실성 또 해소라고 또 해가지고 또 오히려 또 주가는 또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 어쨌든 덕성이라는 주식을 보면 월봉, 주봉, 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를 벗어날 때, 그죠? 요 흐름을 벗어날 때 주가는 더 탄력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0,000원 위에서부터, 그죠? 10,000원이 깨지면서부터 이렇게 흐름이. 자, 근데 그 전에도 한번 흐름을 봐볼게요. 그 전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먼저 이 흐름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흐름 먼저 순차적으로 보면 여기가 깨지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가 요렇게 돼서 깨지기 시작한 지점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반등을 했다가 거기를 안착을 못하고 주가가 또 빠지고요. 올라갔다가 또 안착을 못하고 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고가를 계속 낮추면서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또 깨죠. 이게 이렇게 흐름을,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을 넘기려고 했던 부분이 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 지지였던 자리가 이렇게 저항, 그리고 올라갔다가 지지였었는데 깨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황 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이 깨지면 정말 조심하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흐름이 깨지면. 그래서 이 흐름이 깨졌을 때 이 깨진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흐름이 깨졌을 때 그 지지화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죠? 다시 대흐름이 또 깨지니까 또 계속 밀립니다. 주가는요, 어디까지 빠질지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 자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한 2015년, 16년서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하장을 형성했던 자리죠, 여기가. 그래서 멀리 좀 떨어져서 보게 되면 이렇게 깨고 저항했던 자리죠, 이렇게. 저항했던 자리가 올려놓고 지지로 바뀌었죠.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정도가 여기서 좀 머무르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한 3달? 그렇게. 그러면 덕성이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상향으로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가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성장성. 그죠?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정성. 얼마나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안정적으로 잘, 해왔는지, 잘 될지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수익성이죠. 수익성. 근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지금 현재 5,510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이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거를 뭐 분석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장에서 반응하기를, 주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더 화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지금 투자를 해야 나중에 올라가 돈을 버는 건데,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공시가 되고 이미 내용이 파악됐다라고 하면 더 중요한 부분이 기대 가능성이란 말을 저는 써보고 싶어요. 기대 가능성.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주가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인데, 지금 5,520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러니까 뭐 재료가 뭐 테마, 그 다음에 이제 업황,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주가는 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에 있어서 논하는 게 주가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가가 현재 흐름에 머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돈을 주고
사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덕성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은 이 위치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위치인 건 맞아요. 그죠? 왜냐면 월봉을 보면 이제 그랬으니까 이 자리가 왜 오랫동안에 저항했던 자리를 높여놓고 지지를 하고 그죠? 지지를 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때는 웬만한 종목 다 갈 때잖아요. 코로나도 유동성 때문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자리에서 멈췄잖아요. 일단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돌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주목은 하고 있대.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땡기면 일단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현재 흐름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꾸 좁혀 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리고 나서 근데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요. 여기서 그죠? 거래가 좀 동반이 되고 우상향으로 틀어질 때는 지금은 등록을 해놓고요.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여기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월봉의 중요한 교차 가격대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물려 있거나 이런 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죠? 대추세가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까지는 반등을 해준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게 반등을 하게 되면 한 120, 30%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1.3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와주더라도 근데요 여기까지만 와주더라도 여기서 물린 사람 입장에서 그냥 내비둘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봐주면 여기서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좀 매매하실 때요,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지지를 했었는데 깨졌잖아. 이렇게. 이런 자리는 이게 당연히 지지였는데 저항으로 바뀐 자리였을 때는 꺾은 자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왜? 이렇게 꺾은 자리는 항상 반등했다. 이런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누가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이 회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붕괴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돈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덕성이라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있는 자리니까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한번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됩니다.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도망 나올 수 있으면 좀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뭐 답이 없죠. 그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이 자리까지도 다 깨고 내려가는 형국이 되죠. 그럼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니까 주가는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거죠. 자, 덕성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덕성 주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2020년 7월 20일, 뭐, 요건 잠깐 기술적 반등인 것 같고, 그죠? 뭐, 자에서 어쩌고 하는데, 덕성. 5월달이고, 뭐, 이런 얘기, 이게 테마주였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윤석열 출범 소식 강세. 그때 올라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별로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옛날 얘기입니다. 한참 전의 얘기들이죠. 한 6개월 정도, 뭐, 한 4, 5개월 정도의 얘기죠. 최근에는 별로 이슈가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기술적 위치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잘 보고 있다가 우상 돌릴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덕성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연간실적을 보게 되면요, 838유시는 조금 올라가는 치긴 하죠. 근데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나는 회사죠. 근데 주가가 빠져요. 이렇듯이요,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기본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주가라고 하는 흐름을 깨져버리면 이것만 믿고 손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한 호재 세계면 강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주가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강한 악재 세계면 강한 반등이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죠? 그만큼 어떤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도 오랜 시간인데 시장을 보고 있지만 진짜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삼성전자를 부동에 좋다고 얘기하면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신기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좋다고 하면 또 반등하고, 나중에 좋다고 그러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 종목을 가장 잘 알고 돈이 많고 이런 분석을 해서 들어올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잘 분석하는 것보다는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우상향으로 간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누군가가 비싸게 주고서라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상향으로 머리를 드는 종목들을 선호하지 지금 이 종목처럼 하방으로 꺾은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월봉에서 워낙 크게 그죠? 지지하자 형성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지. 이 자리를 그러니까 돌려야 된다네요. 돈이 들어와서 방향을 턴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주가가 계속 고가가 낮아지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누가 방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누군가 공감대 형성을 못하는 거잖아요. 머리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종목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트 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향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5,520원이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종목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덕성은 지금은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고 월봉이나 주봉이나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는 형국이 나온다면 이렇게 그죠? 머리를 들어가는 형국이 나온다면 이때부터 주식을 봐도 늦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거 내려올 때 받지 말고요. 항상 돌릴 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늦어가지고. 그럼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만 와준다 하더라도 여기 빼곡하게 지지하 저항이죠. 이렇게만 와준다 하더라도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매를 들어가서 이게 살려준다면 도망 나오는. 그런데 추가 매매가 들어왔더라도 이걸 붕괴되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엔 주식 매매는 대응입니다. 대응.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뭐죠?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그죠?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접근해 볼 만한 거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를 뭐 이미 늦어버렸죠.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성은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할 만한 자리니까 이 자리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세요. 참고만 되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하셔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